일본의 방송국 NHK가 매년 12월 31일마다 방송하는 연말 음악 방송 홍백가 합전이 올해도 방송을 앞두고 출연진을 공개했습니다. 1951년 라디오로 송출된 1회의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73회를 맞은 초장수 연말 음악방송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성 가수 홍팀과 남성 가수 백팀이 대결한다는 구성으로 한 해 동안 가장 사랑받았다고 평가받는 일본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출연 기준이 엄격하다고는 하지만 출연진 선별 기준이 다소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인기 가수라면 의외로 공무원처럼 출연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며 꼭 음반 판매량 등이 대박을 치지 않더라도 대중들에게 큰 화제가 된 가수라면 출연이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2004년에는 한국의 가수 겸 배우 이정현 씨와 가수 류 씨가 출연했는데 이정현 씨는 한국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이 한류 열풍으로 인기를 얻어 출연이 성사되었으며 류 씨는 한류 열풍의 시발점인 겨울연가의 주제가를 부른 가수로서 출연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NHK는 출연진의 섭외를 할 때 NHK 공원도라는 형태로 한 해 동안의 NHK 출연 기록도 따지는 편인데 겨울연가와 같은 경우 NHK가 수입한 드라마라 더욱 밀어준 측면도 있었습니다. 73회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이제 일본에서 홍백가 합전이 방송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매해 마지막 날에 홍백가 합전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13회가 방송된 62년부터 시청률 집계가 시작됐는데 이해의 80%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이후 80년대 중반까지는 7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꾸준하게 유지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평균 55%의 시청률로 감소. 이후 점차 시청률이 꾸준하게 하락해 2019년에는 일부 시청률이 34.5%로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일부가 34.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제 괴물 같던 시청률도 점차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프로그램 개혁에 돌입했습니다. 컬러풀이라는 이름으로 테마를 정하고 장년층을 의식해 출연진 명단에 포함되어던 우리나라의 트로트에 위치해 있는 엔카 장르 가수들의 숫자를 줄이고 보다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을 폭넓게 출연시키려 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로고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던 글씨와 홍백원형 그림이 들어간 로고에서 그라데이션 형태의 파격적인 디자인의 로고로 전면 교체를 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습니다. 이후 홍백가 합전 연출을 맡은 후쿠시마 아키라는 주간지 주간 문춘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에는 홍백 대결 방식의 프로그램 컨셉까지 변경할 용의가 있음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홍백의 기본 콘셉트였던 남녀 대항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래 싸움 부분은 남기고 남녀 혼합팀이 홍조와 백조로 나뉘어 점수를 겨룬다든지 아티스트 출신지에 따른 동서 대항, 세대별 대항 또는 AI 선발팀 대항 등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쇄신을 했음에도 시청률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모든 방송국들이 미디어 다변화 등으로 점차 시청률의 하락을 겪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시청률 하락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NHK 입장에서는 시청률 하락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고 급기야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상징적인 프로가 올해 폐지설이 돌았습니다. 현 NHK의 회장 마에다 테루노부가 슬림하고 강인한 NHK를 만들겠다며 조금씩 인기 하락이던 장수 프로그램들에 잇따른 중단을 지시했고 그 와중에 몇몇 언론사를 통해 홍백가 합전 중단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마에다 테루노부는 개혁을 위해서는 홍백가 합전의 재검토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며 중단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어떤 식으로든 프로그램의 변화가 다시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제73회 홍백가 합전의 출연진 명단을 보면 젊은 시청자를 의식한 움직임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남성 출연진은 엔카 가수들도 연령대가 젊은 편에 속하는 가수들이 포함됐고 여성 출연진도 엔카 가수 사카모토 후유미나 이시카와 사유리 정도를 제외하면 중장년층 나이의 가수가 거의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첫 출연진 항목입니다. 일단 남성 출연진 같은 경우 첫 출연자가 총 5팀인데 이중 솔로 싱어송라이터 바운디와 밴드 사우시독을 제외하면 세 팀이 보이그룹입니다. 일본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에 7인조 그룹 나니와 단시가 첫 출연을 하고 혼성 댄스 그룹 트리플A 멤버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스카이아이가 자비 10억 원을 들여 오디션 방송 더 퍼스트로 데뷔시킨 보이그룹 비퍼스트가 첫 출연을 합니다. 또
한국의 CJ 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코미디언 중심의 대형 엔터사 요시모토 흥업의 합작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1으로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 JO1이 첫 출연을 합니다. 자니스 이외에는 아이돌적인 보이그룹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 아래 공동 출연을 보이콧해온 자니스 입장에서는 썩 내키는 라인업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부터 공영방송적인 위치라는 점 때문에 NHK만큼은 자니스가 함부로 갑질을 하기 힘든 곳이었고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라이징 프로덕션의 보이그룹 다펌프와 윈즈가 자니스의 공동 출연 보이콧 견제에도 NHK 음악 프로만큼은 꾸준하게 출연했고 인기를 바탕으로 홍백과 합전만큼은 꾸준하게 출연한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펌프나 윈즈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직 전통적인 TV 미디어 시장이 강세였던 시절이라 아무리 인기 그룹이어도 자니스의 견제로 인해 TV에서의 활동 반경이 축소되며 장기적으로 점차 인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반면 비퍼스트나 JO1 모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결성되는 과정에서 니온TV와 TBS 등의 공중파가 이들의 오디션 방송을 일부 방영해주고 일종의 스폰서 형태로 참여한 덕분에 각 그룹마다 방송 활동 지원을 방송국들이 자처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지TV에서 94년부터 2012년까지 방송 후 현재는 부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인기 음악방송 헤이헤이헤이 뮤직 챔프와 같은 경우도 2000년도 초반 인기를 끌었던 다펌프 윈즈 등의 라이징 프로덕션 보이그룹은 출연을 거의 하지 못했었으나 진행자가 요시모토 흥업의 대표 개그 콤비 중 하나인 다운타운이어서 JO1은 데뷔하자마자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방송 활동에 있어 일부 공중파 방송국들이 협조적인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SNS나 유튜브 정책을 통해 보다 팬덤을 확장시키고 안정적인 음반 판매량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홍백과 합전 출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보이그룹 다 일본의 가장 인기 있는 음악 프로로 꼽히는 뮤직스테이션 출연은 아직까지 자니스의 견제로 막힌 상태고 이번 홍백과 합전의 남성 출연진들 21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자니스 아이돌일 정도로 자니스의 내수 시장에서의 힘은 상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은 철저하게 글로벌 보이그룹이라는 컨셉을 일관적으로 내세우며 최근 세계 진출, 해외 진출 등의 야망을 내비치는 아티스트들이 늘어난 일본 음악 업계에서 기대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퍼스트는 데뷔 자체가 K-팝에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래퍼 스카이하이가 자비 10억 원으로 오디션을 열고 데뷔시킨 그룹이었고 2021년 10월 22일부터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신설된 핫 트렌딩 송스, 정확히는 트위터의 언급량을 기반으로 한 빌보드 트위터 차트에서 데일리 4위, 위클리 9위를 기록한 바 있었고 비퍼스트 측은 빌보드 차트에서 4위까지 올라갔다며 홍보를 했었습니다. 물론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중심은 미국이 아닌 일본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트위터 사용자가 많은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여하튼 실질적인 성과가 어찌하든 빌보드가 주목하는 J-팝 보이그룹이라는 마케팅 자체는 그럴듯하게 할 수 있었고 이들의 성과에 설레발을 치는 칼럼들도 등장하며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음반 판매량도 비퍼스트와 같은 경우 올해 9월 6일 발매된 첫 정규 앨범이 첫 주 16만 장의 판매량으로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마케팅과 더불어 홍백과 합전에 출연할 만한 실적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JO1과 같은 경우 CJ그룹의 힘을 빌려 마마 같은 연말 음악 시상식, K콘 같은 공연 행사에 출연할 수 있었고 모두 해외에서 진행된 공연이다 보니 일약 해외에서 주목하는 보이 그룹이라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일본에서는 K-팝 스타일의 전원 일본인 그룹이라는 컨셉이 먹혀 올해 발표한 두 번째 정규 앨범은 첫 주 판매량 26만 장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JO1은 작년 홍백과 합전 출연 소문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됐고 이 과정에서 역시 자니스의 견제설이 꾸준하게 나왔었으나 올해는 마침내 출연이 결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라포네 엔터테인먼트는 JO1에도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2로 결성된 보이그룹 INI도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의 인기는 JO1보다 더 높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만약 내년 INI도 홍백에 출연할 경우 일본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보이그룹 기획사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 홍백과 합전은 실력파 댄스 그룹 기획사 이미지를 지녔던 LDH나
동방신기 등 일부 K-팝 보이그룹을 제외하면 2007년 윈즈의 출연을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보이그룹들의 출연이 철저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다펌프가 2002년 이후 인기 부진까지 맞물리며 출연을 못하다가 2018년 우사라는 곡의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2019년까지 2년 연속 다시 출연하게 됐으나 이미 리더 이사를 제외하면 멤버도 모두 바뀌었고 원년 멤버 이사도 40대에 접어들어 아이돌 댄스 그룹 이미지도 아니어서 출연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다펌프는 1996년 데뷔 후 20년이 넘은 2018년 난생 처음으로 인기 음악방송 뮤직스테이션의 자니스의 견제를 받지 않고 출연할 수 있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니스 외의 보이그룹의 활동 반경은 매우 제한적이던 일본 보이그룹들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고 인기를 얻어 홍백가 앞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성 출연진에서 눈에 띄는 것은 11년 만에 복수의 K-팝 걸그룹들이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트와이스가 3년 만에 다시 출연하게 됐고 아이브와 르세라핌이 출연진 명단에 올랐습니다.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JYP의 일본인 걸그룹 니쥬까지 4팀이나 K-팝과 연관성이 있는 출연진입니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출연시킬 명분은 확실합니다. 홍백가 앞전 연출자인 후쿠시마 아키라는 이미 프로그램의 쇄신을 작년부터 진행하면서 젊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쇄신 정책을 시작했음을 밝혔고 첫 출연이 결정된 아이브와 르세라핌도 이미 일본 여고생 트렌드 랭킹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거나 음반과 음원 차트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홍백가 앞전에 뽑힐 만한 성과를 냈음을 1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혐한들이나 일본 최대 연말 음악 방송의 K-팝 아이돌 출연이 급증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형식적으로는 일본인이 속한 걸그룹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형식적인 명분까지도 만들 수 있는 팀들입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사들은 이 두 그룹을 이란 걸그룹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르세라핌은 아직 일본에서 정식 데뷔 음반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홍백가 앞전도 우리나라의 뮤직뱅크 등의 음악방송에서 방송 점수, 전문가 점수 등을 합산해 1위를 매기는 것처럼 흥행을 위해서는 음반 판매량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뿐 아니라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자체적인 기준을 앞세운 출연진 섭외가 이미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으므로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소위 톱가수로서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들은 음반 발매를 하지 않은 해에도 인기 스타라는 이유로 과거 히트곡을 공연하는 형태로 섭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자주 있었습니다. 몇몇 톱가수들은 공무원처럼 나온 적도 있었고 국민 아이돌 그룹이라 불렸던 스왑은 2004년 출연 제의를 받고도 2004년에는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출연을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백가 앞전이 반드시 그 해에 음반이 대박을 치거나 무언가 실적을 확실하게 남겨야 하는 것만은 아니었고 여하튼 쇄신 정책의 일환으로 K-팝 걸그룹 출연진을 대폭 늘렸고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어 홍백가 앞전도 과거처럼 절대적인 시청률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30%를 넘어서는 시청률과 더불어 73년 동안 방송되며 일본인들에게는 국민적인 연말 음악 프로그램으로서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미디어 다변화와 큰 변화 없는 방송 구성 등으로 위기설이 돌던 프로그램에 구원투수로 자니스 독점의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에서 서서히 자생력을 갖춘 보이그룹들과 그리고 K-팝 아이돌이나 K-팝 업계의 프로듀싱으로 일본 내수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걸그룹과 보이그룹들에 잇따른 출연이 결정됐습니다. 이들이 금년에 홍백가 앞전 출연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